간장게장이 너무 먹고 싶어요. 간장게장. 여러분, 게 이만큼 잡았어요. 그 밑에 한 마리 더 있는데. 여러분, 저 게 잡으러 왔어요. 곧 게를 잡아서 보여드릴게요. 물이 많이 들어왔네. 많아요. 제가 곧 게를 잡아서 대용하겠습니다. 이제 게를 잡을 거예요. 설아 잡았어, 설아. 자, 전진해 보겠습니다. 게들 엄청 많은데 다 숨었어. 와, 여러분, 저기 게 보이십니까? 제가 게를 발견했어요. 내 꽃게 잡았어요. 하나 더 잡아올게요. 지금 또 잡아올게요. 기다리세요. 물이 들어와서 이제 가야겠어요. 물이 빠질 때 왔어야 했는데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. 봐봐, 애들이 막 가보려고 해. 더워. 이제 애들 데리러 가야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어제 이어서 저희 가족이 두만강을 건넜잖아요. 그 이후의 얘기를 해드릴게요. 그래서 저희가 두만강을 무사히 넘어가지고 이렇게 무작정 걷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. 그 길 옆에 돌이 있는데 숫자가 써 있는 거예요. 그 숫자가 작아지는 곳을 향해서 걸으면 시내가 나올 거다.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 이렇게 낮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다가 한 새벽 2시쯤 다 지쳐가지고 산속에서 모여 앉아 불을 피우고 비닐을 덮고 앉아 있었어요. 근데 아빠가 그 배낭에 막 이렇게 쇠붙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. 근데 북한에서 넘어오려고 그러니까 저희를 설득할 때 아빠가 중국에 친척이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도움을 받으면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중국에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대요. 산속에 들어가서 오두막을 짓고 살 생각이라고.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때 너무 절망스러웠죠. 근데 뭐 어떡해요. 이왕 넘어왔는데. 그래서 새벽 한 5시, 6시까지 있는데 2월이니까 너무 춥잖아요, 거기는. 이러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다. 일어나서 걷자 해가지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, 길을 따라. 그래서 이렇게 또 두 팀으로 나눠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이렇게 걷기 시작했는데 한 아침 일찍이었어요. 이렇게 지프차가 한 대 지나가다가 서는 거예요. 그러더니 거기서 그 기사분이 조선족 분이셨는데 내리셔가지고 조선에서 왔습니까? 이러고 묻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네 이렇게 했어요. 그랬더니 그분이 그 차에 타신 분들 보고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차가 그 지프차가 뒤에 트럭을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그 훈춘이라는 시내로 이렇게 나르는 택시기사 아저씨였어요. 그러더니 거기에 차에 탔던 사람들 보고 내리라고 다음 차 타라고 하고 저희를 태우고 기사 아저씨가 집으로 가신 거예요. 갔는데 와, 이만한 유리창이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. 그 방은 한 칸이고 부엌 이렇게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. 태어나서 처음 그런 집을 봤어요. 근데 이런 통유리가 있는데 깨진 거예요. 근데도 멋있는 거예요. 북한에는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큰 통유리를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 앉았더니 기사 아저씨가 밖에 나와가지고 사모님이랑 빵이랑 뭐도 막 사가지고 온 거예요. 근데 저희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. 네. 아니 빵이 하얀 거예요. 그래서 저희는 두부인 줄 알고 거기다 간장을 부었는데 막 푹푹 들어가는 거예요. 그게 빵이었던 거예요. 그러고 바나나도 처음 보고 수박을 사왔는데 저희는 호박인 줄 알았어요. 아무튼 그렇게 그분들이 저희를 막 이렇게 점심을
주더라고요. 그래서 먹고 있는데 그 뭐 친척이랑 뭐 친구분들한테 뭐 조선에서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 집 왔다 하고 얘기했나 봐요.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. 그러면 저희를 보는 거예요. 근데 저희가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뭐 거기서 점심 먹고 저녁에 그 일단 찢어졌어요. 엄마 아빠랑 뭐 나랑 이렇게 찢어졌어요. 왜냐면 이렇게 6가족이 모여 있으면 잡혀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여동생이랑 남동생이랑 그 뭐 어떤 한 집에 갔고 저랑 언니랑 잠깐 어느 시골로 갔었어요. 일주일 동안. 그 집에 갔는데 그 이북에서 넘어오니까 막 그냥 새까맣고 제가 키가 그때 154? 그 정도 됐는데 새까맣고 그냥 머리도 부시시하니까 가자마자 그 뜨거운 물을 데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감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언니는 머리를 감는데 이렇게 뭐 다른 거 이렇게 막 주고 나는 또 딴 거를로 씻겨주는 거예요. 그래서 물었죠. 언니는 뭐냐고 하니까 저건 산프래요. 그리고 내가 머리 감은 거는 퐁퐁이라는 거예요. 퐁퐁이래요. 그래서 아니 나는 왜 퐁퐁 해주냐고 그랬어요. 왜 언니는 저렇게 향기 나고 뭐 좋은 걸로 하고 나는 퐁퐁이냐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언니는 예쁘다고 샴푸로 머리를 감겨주고 저는 못생겼다고 퐁퐁으로 머리를 감겨준 거예요. 아니 내 머리가 무슨 국그릇도 아니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. 언니는 그때 막 한창 이렇게 막 뭐 사춘기라 못 뿌리고 이럴 때여서 좀 가꿨는데 저는 막 새까맣고 머리도 짧고 이러니까 그 조선족 아주머님이 저는 못생겼다고 그냥 막 퐁퐁으로 머리도 감기고 막 샤워도 시키고 뭐 아무튼 그랬어요. 그때 너무 서러워서 그때부터 그 뭐지 차별이 시작된 거예요. 저는 정말 그렇게 차별할 줄 몰랐어요. 아무튼 저는 퐁퐁으로 머리도 감고 샤워도 했어요. 하고 그 집에 있는데 김일성이 항상 그랬거든요. 백성들한테 흰쌀밥에 고깃국에 기아집에 살게 하는 게 소원이라고 했거든요. 어머 그 집 갔는데 개가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거예요.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렇게 뺏었어요. 그랬더니 우르렁거리지도 않아요. 그리고 옆에 봤더니 닭들이 막 옥수수를 먹는 거예요. 내가 이 옥수수만 많았어도 내가 탈북은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아니 김일성이 소원이 그 옆나라 개도 이루고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속아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죠.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있다가 좋으신 조선족 분들이 그 도움으로 그 아파트에 모이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엄마, 아빠, 언니, 동생 뭐 다 이렇게 6시간 모이기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저희는 막 바나나도 처음 봤고 막 이렇게 수박도 처음 봤잖아요. 그래서 바나나는 처음에 노란 가지인 줄 알았어요. 그 수박은 호박인 줄 알고 막 삶아 먹자고 잘랐는데 막 아니 수박이라서 깜짝깜짝 놀라고 그리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변기가 있잖아요. 변기를 처음 본 거예요 우리가. 그러니까 남동생이 이건 뭘까 이렇게 물어봤어. 어머 이거 세수하는가 보다 이러면서 우리가 물을 내려주고 남동생이 변기에서 막 세수하고 있었어. 누나 물 좀 더 내려갈까? 더 이상 안 나오네 막 이러면서 진짜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. 그리고 어려서부터 세뇌를 당하고 넘어올 때 뭐 사회주의 어떻게 배신하냐 김정일 장군님 뭐 초상화 가져가자 막 그랬었잖아요. 넘어와서 딱 일주일도 한 3일 되니까 야 우리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쁜 놈이라고 막 우리를 속았다고. 아까 거짓은 오래 못 가요. 금방 바뀌는 거예요. 북한이 지금 이렇게 봉쇄를 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우물안의 개구리여가지고 이게 붕괴가 안 되는 거지 개방하면 바로 무너져요. 누가 김정은을 좋아하겠어요.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중국에서 그 좋으신 조선족 분들이 도움으로 이렇게 살게 되죠. 그러면서 일본에 저희 그 큰아빠가 살았거든요. 제일 교포신데 거기에 어떻게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일본에서 큰아빠가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저에게 돈을 좀 주고 갔거든요. 그래서 돈을 받고 저희가 중국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제가 중국에서 4년을 살았거든요. 근데 정말 고생 많이 했죠. 뭐 이런 뭐 식당에 가서 일을 했는데 돈도 못 받고 막 이러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나중에 어딜 가게 됐냐면요.
장춘의 그 한인교회 도움으로 저희가 살게 됐는데, 그때도 여섯 식구다 보니까 이렇게 찢어지게 됐어요. 뭐 동생은 연길 뭐 학교로 가고, 언니는 그때 남자친구 따라서 저기 중국 강주로 가고, 여동생은 뭐 한국 교회 목사님이 데리고 갔어요. 데리고 가고, 엄마 아빠는 뭐 조선족 분들과 성경 공부했는데 제가 남았잖아요. 아무도 나를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. 못생겼다고.